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복 원장의 신바람 강의 넷장으로 삽시다. 제 7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하겠는데, 동기부여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알기 쉽게 자꾸 어려운 문제지만은 자꾸 이제 다른 각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게 폭이 넓어진단 말이죠. 이게 변화랄지 동기부여가 무슨 말인지 또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동기부여, 내가 무슨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야지 그게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건 생산성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도움이 돼야지 그게 동기부여를 느껴가지고 변화를 시켜가지고 더 좋은 의식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대강 간단하게 알기 쉽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감을 통해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런 것이 가끔 이제 일어납니다.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즐겁게 일상생활을 재밌게 또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게 상당히 자기 혼자 바쁘지 않을 때 머릿속에 가끔 떠오릅니다. 바로 잠에서 깨어날 때 또는 좋은 조용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면 계시를 받았다. 종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 계시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면 좋은 이미지를 이제 떠오른 거죠. 영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적인 것은 영감을 통해서 자연히 일어난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영감이 받았을 때는 꿈을 실현하고 멋진 인생, 재미있는 인생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동기부여는 절망 상태에서도 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에 엄청나게 실패를 했다든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가족이 사망을 했다든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이제 이 동기부여가 일어나 가지고 못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더 열심히 산다든가.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절망이 됐든지 고통이 됐든지 간에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절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부심의 법칙에 있어서도 완전히 자부심이 고갈된 상태라고 강의에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주 약하고 굉장히 변화하기 쉬운 절망 상태의 스트레스 상태 또는 자부심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부심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발전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동기를 일으키게 되면은 두 방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심리학책에서 내가 본 건데요. 동기가 있으면은 회피적인 동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불안하든가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는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을 거고, 반대로 지향적인 동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 열심히 날마다 훈련을 한다든가, 그러면 지향적인 동기 아닙니까? 또는 상을 받는다든가, 또는 뭐 잘못하면은 낙제를 당한다든가, 그러면 잘하게 되면 보너스를 준다든가. 근데 사실은 어린애들을 교육에 있어서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케어하기가 좀 불편하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꼬마 자식한테 돈을 주잖아요. 너 이거 하고 용돈을 주면은 애들이 좋아가지고 말이지. 그건 일시적인 보상인데, 그건 굉장히 교육에 나쁜 효과를 가지고, 처음에는 쌈박하게 이제 효과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거 아무 이득이 없는 이제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부모들은 함부로 용돈을 그냥 막 자꾸 주지 않고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고생을 해봐야지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논하게 되는데, 지금 내적인 보상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적인 보상.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데 금전적이 됐든지 상이 됐든지 그거 보면은 결국은 그 효과가 좀 나타나기는 나요. 그러더니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여기서 내적인 보상. 스스로 발전시키는 내부의 뭐 자존감이 됐든지 자부심이 됐든지, 내적인 지구력이랄지 의지랄지 또는 열망이랄지 삶에 대한 끈기랄지 또 열정이랄지 모든 것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부적인 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이 외부 자극이고, 내부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내부에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동서양을 통한 성인들이 이제 목표치가 내부적인 성찰, 내부적인 힘을 기르는 거. 그게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배워서 고생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절망이 됐든지 사업에서 실패하든지, 그러니까 사업을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하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게 맞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IT에 세계적인 부자들도 전부 실패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실패하면 좌절하고 거기에서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변화라는 것은 좌절했을 때 바로 용수술 같이 이게 올라가는 거, 변화를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거지요. 좌절이. 그리고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저절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내적인 보상, 이걸 강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목표, 국가의,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이기려면 자부심이나 자존감의 대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깊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해서 일본 사람의 강점이 뭐냐? 굉장히 냉정하고, 두 번째, 굉장히 거기도 자부심은 약하죠. 우리보다는 더 약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꼼꼼하게 물건을 잘 만들고 신중하고 이제 그렇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결하고 그런 이제 국민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국민성을 발전시키는 그게 진짜 자부심, 자존감의 대결이 됩니다. 그게 목표치가 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했다고 해서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외부의 찬사를 많이 받아봤자 이것을 내부 요인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된다고.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교체를 시킨다고. 자꾸 이것을 힘을 발휘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하는 냄비 현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냄비 현상이 일어나는 의식 구조는 왜 자꾸 우리나라가 잊어버린지 아세요? 왜 냄비인지 알았어요? 이런 사회적인 틀이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틀에 의해서, 개념이나 기억의 틀에 의해서 그것을 논하게 되면은, 아,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사고가 일어났은 그것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문제가 된다는 이제, 다른 이제, 예를 들은다면, 위안부 문제 뭐 그런 것은 좀 창피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사실 위안부가 그렇게 불쌍한 그런 국가적인 그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것은 정신적인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인 변화의 요인을 잘 하고 여기에 이 차원까지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수 있고 세계적인 새로운 가치를 정립한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다 서양에서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서양의 좋은 것도 배우고 이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우월성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좋은 기회가 돼 있어요. 특히 동북아에서 일본은 천황 굉장히 경직된 사회잖아요. 의식 구조상.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잖아요. 나는 사실 개인적인 책을 내가 2년 전에 쓸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평화를 추구하는 스위스가 될 건가? 그러면 우경화 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국지가 우경화 제국지가 될 건가? 그것은 방향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을 아베가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돈을 좀 벌었다고 까불어가지고 오만스럽게 해가지고 그 자유스러운 이제 인간의 속성을 이게 북돋아주고 억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또는 개인의 표현과 출판과 지적인 토론이랄지 그런 것은 그렇게 허용을 해줘야지 발전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그 대신 우리는 그 사이에 양쪽 강대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게 아주 굳건한 기초를 다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그 내적인 보상을 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나 뭐나.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학습과 훈련이 자발적으로 하면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성공이라도 자존감을 느끼고 긍지가 생기고 그래서 마음 뿌듯하게 인생을 노력하면서 의미를 찾고 지난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확행, 작은 목표에 작은 성공을 해가지고 쏠쏠한 행복을 찾자.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 젊은이는 이게 뭐 센스가 있어가지고 좋은 단어 같은 걸 많이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너무나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입니다.
저희 강의의 제목은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입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서 제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실 자부심이 이 책의 이제 제목인데, 이게 이제 자아심리학이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강론에 가서 다시 또 논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자부심, 이 책의 핵심, 이걸 총론적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의식구조에 좋은 점, 나쁜 점, 문제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지난 강의에 이제 진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처방 형식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내장 운동과 의식계획에 6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뭐 마음의 여유를 갖자, 이런 것으로 운동을, 의식계획의 운동을 이제 6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금은당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핵심적인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강한 자부심, 이건데, 이게 이제 총론적인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나도 정신문화, 내 인생을 정신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원서, 브랜든 박사가 저술한 자존감, 자부심의 심리학, 이걸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인생에 거울을 삼아서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경험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중심적인 것을 여기에 열거를 한 겁니다. 사실 내가 심리학 박사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 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 내과의 전문이지만, 한편 이제 내 인생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지금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중심, 핵심 요소가 있는데, 강하고 참된 자부심을 이룩하기 위해서 중요한 7가지 사항을 여기에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의식하며 살자.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무척 노력함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정신이 매달려 가지고 정신 문화는 많이 헷갈리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그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IT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깊이와 폭이 아주, 폭은 몰라도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하며 살기라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이 내 정신 봐, 뭘 잃어버렸는데 또는 잊어버렸는데,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깊이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저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과 인지 기능에도 많이 이제 연관되는 것입니다. 요새 뇌과학이 많이 발전돼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런 것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해줄 텐데 내가 손해 날 짓거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하며 살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자아 심리학이라는 것은 사실 서양에서도 역사가 깊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70년, 80년 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아 개념이랄지, 정신과에서 말하는 자아, 영어로 하면 이고, 그거하고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부심 자아에는 셀프 개념입니다. 셀프. 자기 자신을 이제 반성하고, 자기의 장단점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활 태도는 바깥으로는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이제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와 자부심을 이제 이걸 깨달으려면 결국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비관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거,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나 잘못했다든가 자기의 결점이라든가 그런 자기 자신한테는 솔직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 탐구, 자신을 탐구하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 바로 자아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자아탐구는 나의 나쁜 점, 좋은 점을 솔직하게 자기 자신한테만이라도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자신의 정직해야지 자아 탐구가 가능합니다. 그런 어려운 작업인데 나중에 이제 강론에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 책의 핵심이 이거고 자아 심리학의 포커스가 초점이 바로 이런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수용. 자기가 못난 짓거리를 했든지 잘한 짓거리를 했든지 그 자체를 하는 나 자신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수용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수용 안 하지만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자아 자부심은 우리 인간이 생존하고 활동하는데 아주 보이지 않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간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강한 참된 자아 자부심. 근데 그것을 이제 따지려면은 이제 부정적인 자아로 인지를 하면서 속으로 우는 거죠. 울면서 고민하고 정말 좌절하고 그런데 외부로 생활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하고만 이게 대화를 할 때는 부정적인 것도 얼마든지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렇지만은 외부에 나가서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고 딴 사람이 보기에도 긍정적이면 미덕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스터디하고 공부하는 것이 자아 탐구의 그 핵심적인 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수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또 자기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전번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강하고 참된 자부심을 발전시키고 자기를 끌어올리는 정신 수준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다른 이런 요소 때문에 그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번 강의도 얘기했던 책임의식, 또 자유, 선택, 결정권, 행동,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근데 밖으로는 이제 책임을 이제 전가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기 주장도 이제 여기는 이제 자기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고 그대로 expression, 그러니까 표현을 하고 발현시키는 것에서는 주장을 강하게 해야 되고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조그마한 일이 됐든지 장래 포부가 됐든지 희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항상 현재 여기 있으면은 이게 목표를 세우는 지향점이 있어야지 이게 일이 잘 되지. 이런 이제 목표의식이 없으면은 절대 일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에 집중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목적을 먼저 말하고 그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이제 지향점이 되는 거죠. 그 자기 자신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아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적인 것하고 이상적인 것하고 나중에도 이야기하면 자아도 종류가 많습니다. 뭐 하나를 예를 들면 집단의식 자아가 있고 개인 자아가 있고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자아가 있고 그런 모든 그 현실성을 통합해서 결국은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해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한다는 때는 그 행동의 무게가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지구력이 많다든가 가난을 경험했다든가 모든 그런 인생의 길고 경험한 사람만이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하고 행복을 찾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디슨이 됐든지 잡스가 됐든지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세계 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역경을 거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지력,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생활 태도 그런 게 이제 운동하고 관계가 되고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고 또는 이제 배고픔을 알고 불행을 당한 사람은 자부심을 발동시켜서 그것을 자기의 정신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면은 우리나라의 나쁜 의식구조 전부 다 끊고 그물밥을 끊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부심이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한 것은 강한 의지력으로 긍정적으로 사랑을 합시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 좋은 거고 또 자유가 좋은 거고 사회에 기여하는 행복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추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자존감, 자존심이 이제 강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부심과 자존심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정진법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이 정진법은 아주 사회에 존경을 받은 사람을 대담을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멘토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그 사람을 따라서 하고 그리고 추구를 하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신과 의사랄지 심리, 임상 심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게 많지 않은데 서양에서는 임시 심리학자가 개업을 많이 합니다. 그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런 직업군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기 수용이랄지 또는 자기가 깊게 의식한다든가 자기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은 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이런 것이 회복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적으로 신뢰하고 양심적으로 그런 추구하는 인생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핵심적인 것은 나중에 더 강론도 나오겠지만은 결국은 총체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참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 크고 큰 소우주인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근래에 뇌과학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요새 기분이 좋습니다. 뇌과학도 뭐 지난 4, 5년 동안 많이 발전했는데 전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그래 얼마나 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차차차차 과학적인 데이터를 삽입해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내장으로 삽시를 더 강화시킬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